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 사주가 안 좋은 거겠네요. 제발 그만하시고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라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그렇게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저를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면서 계속 미안해하길래 마음을 금방 풀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자꾸 신혼집도 옮겨야 한다, 아니면 둘이 주말부부로 사는 게 좋다고 하니까 남편이 세종시에 방을 하나 얻어야 한다는 둥 자꾸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도 바빠서 서로 주말에만 같이 있지 평일에는 얼굴도 못 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신혼집 대출도 한참 남았는데 또 방을 얻을 여유가 어딨나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다행이던지 몰라요. 뭐라도 받은 게 있었으면 그걸로 생색내셨을 텐데 양가에서 아무것도 안 보태주셨으니 저희가 마음대로 해도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극성스럽게 남편을 들들 볶으니까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결국 중재에 나섰어요. 시아버지가 하루는 저희한테 찾아오시더니 시애미가 하는 말 너무 마음에 쓰지 말고 귀담아 듣지도 마라. 아니 대출도 있는데 신혼집을 갑자기 바꾸라는 게 말이 되겠니? 다만 너희 출퇴근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내가 차 한 대 바꿔주려고 왔다. 새아기 차는 오래돼서 장거리 달리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바꿀 때도 됐으니 두 말 말고 바꿔라. 너희 결혼할 때 도와준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주고 싶다. 사돈댁에도 부담 갖지 말라 전해드리고 아범이 출퇴근하느라 더 많이 타고 다닐 건데 내가 해주는 게 맞다. 지금 가서 바로 바꿔오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원래 남편은 차가 없었고 저는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연식이 오래돼서 매일 장거리 달리기엔 부담이라 저도 출퇴근할 때 끌고 다니지 못했고 장보러 다니고 소소하게 주변 돌아다닐 때만 탔어요. 시아버지 덕분에 차 바꾸니까 남편도 출퇴근하기 더 편해졌고 저도 필요할 때 차 타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이 이 소식을 듣고 시댁에 한우 세트도 보내드리고 거듭 고맙다 하시면서 적당히 분위기가 풀렸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친정에 전화해서 며느리는 편하게 다니는데 내 아들은 불편하게 다닌다느니 갑자기 남편한테 사고 난 것도 은연중에 제 탓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친정부모님도 화나고 속상해도 꼭 참으셨는데 시아버지가 옆에서 시어머니 하는 행동을 보고 본인이 보다 못해 나서서 중간 역할을 하셨던 거였어요. 현명하신 시아버지 덕분에 경직된 양가 분위기도 좀 풀렸고 저도 마음 상한 게 어느 정도 풀렸죠. 근데 차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친정엄마 건강이 많이 악화됐어요. 원래 친정엄마는 건강 자체가 좋지 않았고 잔병치레가 잦은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정아빠도 늘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썼고 저도 싱글일 때 엄마부터 챙겨드리는 편이었어요. 결혼한 후에도 남몰래 친정엄마한테 건강에 좋은 영양제며 음식도 사드리곤 했는데 남편도 매번 장모님한테 맛있는 반찬 얻어먹는데 보약 좀 지워드리자. 안 그래도 마른 편이신데다가 음식도 많이 못 드시는 것 같던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이 더 안 좋으신 것 같더라. 장모님이 건강해야 당신도 신경 덜 쓰지 않겠어? 보약을 지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친정엄마 건강이 악화되었고 남편이랑 저는 거의 매주 차를 끌고 친정에 다녀오곤 했어요. 친정까지 가려면 교통편이 불편해서 차를 타고 다녀오는 게 빨랐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에 등한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번 시댁에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사드렸는데요. 시댁에 갈 때는 버스 타고 쉽게 갈 수 있어서 웬만하면 차를 놔두고 다녔어요. 솔직히 운전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기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언제 시댁에 갔을 때 갑자기 저희한테 기껏 차 한 대 뽑아줬더니 그거 타고 함부로 올 데가 없냐? 나는 우리 아들 차가 무슨 색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차 타고 사돈댁에만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면서 차를 왜 사준 건지 모르겠네. 이래서 자식 챙겨줘봤자 쓸데없다니까. 라며 괜히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화를 내면서 엄마, 왜 자꾸 트집만 잡아요. 우리가 뭐라든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앞으로 집에 올 일도 없겠네요. 우리도 피곤해서 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집에 한번 들러보는 건데 차 운전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리고 장모님 많이 편찮으시니까 자주 가보는 거고 버스나 기차 타고 가기 불편하니까 차 타고 다니는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중간에서 그만 좀 하라고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라든 간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맛있는 걸 사드려도 돈 아깝게 뭐하러 이런 걸 사냐. 이렇게 비싼 걸 살 거면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낫다 하시고 남편이랑 같이 음식 만들어 가니까 맛이 왜 이러냐며 저보고 친정에서 요리 좀 배우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내가 만든 거라며 불같이 화를 내도 시어머니는 고지고대로 듣지 않으셨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뭐라든 핀잔이고 트집만 잡으시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점점 시댁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됐어요. 안부 전화도 시아버지한테만 드리게 되고 시어머니한테는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던 날 저는 친정엄마랑 병원 갔다가 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남편한테 도어락번호를 물어보셨던 건지 갑자기 집에 계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어머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다는 생각에 당황한 티를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면서 어머니 어쩐 일로 급하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 아범은 요즘 출장도 잡고 일이 많아서 집에 오더라도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은 대뜸 저한테 네 시아버지가 사준 차를 왜 네 마음대로 타고 다니냐? 엄연히 따지면 아범한테 사준 차잖아. 근데 왜 네가 마음대로 타고 다녀? 아범 안전하게 출퇴근하라고 사준 차를 네가 타면 아범은 뭘 타고 다니냐? 그리고 그 차를 왜 안 싸던 병원 다니는데 타고 다녀? 아범 불편하게 할 거면 아예 차 팔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다가 벙창 두드리는 소린지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묻자 시어머니는 네 시아버지가 사주신 차를 왜 네 것처럼 마음대로 타고 다니냔 말이야. 네가 산 것도 아니고 아범 편하게 타고 다니고 너는 아범이 안 탈 때만 타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범 지금 일하러 갔잖냐? 그럼 아범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맞지. 내 말이 틀리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무슨 말씀이신 건지 대충 감이 잡혔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사준 차니까 그게 남편 차라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본인들 차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고 남편 차를 사돈 병원 때문에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도 싫었던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어요. 아범 편하게 타고 다니라고 사준 차를 제가 멋대로 타고 다니는 것 같아서 기분 상하신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사실 전부터 남편은 차가 없었고요. 제가 결혼 전에 타던 걸로 같이 타고 다녔잖아요. 사실 제 차 끌고 다닐 때도 남편이 더 많이 타고 다녔고요. 그 전에 타던 차 보험이나 기름값, 수리비 이런 것도 제가 다 부담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차 바꿔주셨을 때도 남편이 제 명의로 차를 등록해줬고요. 지금도 제가 필요할 때만 타지 대부분 아범이 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조곤조곤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너 그 자동차 타지 마라. 택시도 말고 버스 타고 다녀. 돈 아깝게 택시는 무슨 버스나 타고 다니면 너한테 딱 맞다.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카드를 식탁 위에 던지며 아들 돈 아끼라고 또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계속
차 너무 많이 끌면 또 바꿔야 한다. 기름값은 어떡하냐 등등 별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버스 카드까지 보니까 저도 머리에서 열이 확 올라와서 저도 똑같이 임산부 카드 꺼내서 그 옆에 던져놨습니다. 어머님 됐죠? 버스 카드 도로 가져가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시애미를 무시하냐? 어? 임신했으면 진작 말을 해야지. 시어른한테 중요한 것도 말 안 하면 어쩌자는 거냐? 너 도대체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따위로 행동해? 그리고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물건을 던져? 사돈이 그렇게 가리키든? 대체 너는 나랑 어디까지 척을 질 생각이었냐? 너는 나를 시애미로 생각이나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더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 말씀드렸죠. 제가 숨긴 게 아니라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사실 아범이 시댁에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저만 보면 못마땅해 하시고 화를 내시니까 임신한 거 말씀드려도 화내거나 제 신경 거스르는 말 할 수 있다면서 안정될 때까진 얘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임신해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엄마 건강은 많이 회복하셨고요. 제가 처음 아기 가지니까 챙길 게 많다고 같이 산부인과 가고 필요한 건 미리 사러 다니는 거예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아범이 먼저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대꾸해버렸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또 한동안 아무 말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네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고 물으시고 남편한테 대답을 듣고는 그대로 집에 가버리셨어요. 남편이 임신 사실을 숨기자 했다는 데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어머님이 보여준 행동이 있으니 어쩌겠어요. 당연한 거죠. 제가 임신하게 됐을 때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일이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처음에는 당황했거든요. 그래도 아이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우리 부부한테 찾아온 선물이라 생각하고 남편한테 먼저 알렸어요. 그리고 남편 뜻대로 시댁에는 알리지 않은 채 친정 부모님한테만 연락을 드렸어요.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몰라요. 친정엄마는 저한테 처음 아기 가지면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하기 쉬운데 조심할 게 많거든. 내가 자주 가서 돌봐주고 이것저것 알려줄 테니까 나랑 산부인과도 자주 다니고 건강도 챙기자. 초산이면 더 신경 쓸 게 많아. 라며 저희가 말려도 굳이 자주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마침 친정엄마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는데 본인이 나아졌으니 주말마다 와서 저를 챙겨주기로 하신 거였죠. 그때 남편은 한창 일도 바쁘고 출장도 잦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친정엄마한테 정말 고마워했어요. 사실 친정엄마 말씀대로 처음 임신한 데다 초기인 만큼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옆에 자주 있어주지 못하니까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차에 친정엄마가 매번 직접 올라온다고 하시니까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일부러 주말에는 친정엄마가 저랑 같이 편하게 병원 다니고 같이 식사하고 카페 가며 데이트하라고 차를 놔두고 다녔어요. 저도 친정엄마가 거의 주말마다 매번 오셔서 챙겨주시니 조금 불안하고 걱정했던 것도 사라졌죠. 근데 남편이 어쩌다 얘기가 나온 건지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가 주말마다 오신다는 걸 말한 거예요. 물론 남편 본인이 일이 바빠 저랑 같이 있지 못한다고 하면서 말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임신 사실은 밝히지 않았지만 친정엄마 올 때마다 음식도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필요한 거 챙겨준다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말을 어떻게 들은 건지 친정엄마가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주말마다 올라오는 것으로 착각하셨더라고요. 사실 수도권에 있는 병원 다니느라 딸네 집에 자주 오는 게
그렇게 흠이 될 건 없잖아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병원 때문에 주말마다 오신다 해도 저도 크게 거리낄 게 없었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주말마다 오시니까 내 아들 눈치 보이고 불편해서 고생한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 터졌는지 혼자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사실 저랑 친정엄마는 그때 한창 산부인과에 자주 다녔고 아기방 꾸미는 거나 필요한 애기용품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는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르니 화가 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문제는 너무 선을 넘는 발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 카드가 뭐예요?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자초지정을 듣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와이프 집에 안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앞으로 며느리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집안에 무슨 일 있어도 우린 안 갈 거니까 말도 꺼내지 마요. 혹시라도 꼭 가야 하는 일이 있으면 저 혼자 갈 거니까 며느리한텐 전화 문자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앞으로는 집에 마음대로 오지도 마세요. 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그날 늦게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네 시애미가 갑자기 찾아가서 놀랐지? 안 그래도 임신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오죽하면 너희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겠냐. 그 점은 미안해할 거 없다. 아버 말대로 제사든 뭐든 앞으로 안 찾아와도 되니까 절대적으로 안정만 취하거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라. 내가 안 써둔 만큼은 못 챙겨줘도 필요한 거라도 사주고 싶어서 그런다. 가끔 보고 싶으면 우리가 미리 연락하고 갈 테니까 앞으로 안 와도 된다. 시애미가 너한테 많이 잘못했던데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마음 상한 거 풀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인데 풀고 살아야지 않겠냐. 네가 이해해라. 라고 저한테 대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많이 풀렸죠. 물론 시어머니도 며칠 뒤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문자도 보내시고 친정에 한우 세트며 과일이며 선물도 보내셨더라고요. 하지만 친정에서는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셔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저한테 저번에 사돈이 고기며 과일이며 보내셨던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전해라. 안 그래도 사위한테 가져가라고 하려다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참았다. 사위가 무슨 죄가 있겠니? 그리고 바깥 사돈은 점잖으시고 평소에 너한테 잘해주셨잖아.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시고 그래서 차마 돌려보내지 못했고 이웃 아줌마들 불러서 먹고 치워버렸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해. 라며 선을 긋더라고요. 저 같아도 제 딸한테 그런 대우를 하는 집안이라면 상종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돈이니까 차마 강하게 대응하진 못하셨고 그냥 시아버지랑 남편 보고 참고 넘어가셨어요. 저도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달리면서 시어머니한테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는 아예 연을 끊고 지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남편한테도 나 솔직히 신혼 초부터 너무 시달려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 신혼집 정할 때부터 시어머니가 옆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주셨는지 몰라. 지금 애기도 가진 마당에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들 바에는 안 뵙는 게 나을 것 같아. 물론 시아버지한텐 내가 며느리 도리를 다 하겠지만 시어머니한테까진 며느리 노릇하긴 어려울 것 같아. 시댁에 무조건 안 가겠다는 건 아닌데 시어머니가 참여하는 시댁 경조사는 일절 안 가고 싶어.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건지 몰라도 이젠 지쳤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제 마음 편한 대로 하라면서 본인도 웬만하면 시어머니랑은 연락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랑은 그래도 통화도 하고 기본적인 도리는 다 하겠다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며 항상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했어요. 이제 아이 건강하게 낳는 것만 생각하자며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위로해 주는데 이때 남편하고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남편이 무조건 시댁편만 들었다면 어떻게 한평생 믿고 살겠어요. 가장으로서 제 편을 들어주고 절 믿어주니까 저도 이젠 남편만 믿고 아이랑 잘 살아보려고요. 솔직히 요즘에도 고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누구는 요새 고부 갈등이 어딨냐며 그것도 다 옛말이라고 하던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물론 무조건 시어른만 탓할 게 아니라 기본 도리도 안 하는 며느리 탓도 있겠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너무 경우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그냥 부부끼리 알아서 살게 놔두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부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건데 그걸 갖고 주변에서 자꾸 휘두르고 하면 되나요? 요즘에는 다들 결혼도 늦게 하고 서로 조건이며 성격이며 다 충분히 고민하고 짝을 고르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얼굴도 모른 채 중매 결혼하던 시절도 아니고 서로 알아간 다음에 맞는지 다 따져본 후에 결혼하니까 어른들이 조금 더 좋게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세대 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잘못된 부분은 서로 고쳐나가야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어른들 말씀 들어야지 하면서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너무 도리에 안 맞는다 싶으면 그건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며느리나 사위한테 직접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 자식한테 얘기하면서 원만하게 잘 풀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너무 과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둘이 잘 사는 모습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